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강사 김연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HSK를 공부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간단히 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한국 그리고 중국에 있는 대형 학원에서 HSK 대표 강사로 HSK를 강의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HSK를 강의를 하면서 꾸준히 기출문제 그리고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정리해서 HSK 관련 서적을 집필해 오고 있습니다. HSK 기본서, 문제집, 복화, 그리고 쓰기, 어법책까지 총 15권을 집필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최신 출제 경향을 반영한 HSK 기본서를 YBM 출판사에서 새롭게 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HSK 공식 출제 기관에서 출판한 HSK 기출문제집 해설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HSK에 관련된 정보, 지식, 그리고 강의 경험이 누구보다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을 최단기간 안에 HSK 합격의 지름길로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시고요. 열심히 그리고 재밌게 공부하셔서 모두 원하는 성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급 동영상 강좌는요. 기본서에 해당하는 이론 강의 20강, 그리고 문제풀이에 해당하는 모의고사 풀이 10강 해서 총 30강으로 되어 있고요. 아래에 보시면 우리 교재의 데이 1, 2, 3은 듣기 1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각각 공부하시기보다는 우리 수업에서는 한꺼번에 묶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강으로 묶어서 빠르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우선 우리가 YBM HSK 전략의 신 6급 교재로 공부를 할 건데요. 이 교재의 특성을 살펴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 부분에 해당하는 기본서, 그리고 문제집에 해당하는 모의고사, 그리고 단어라든지 문법 아주 중요한 그런 어휘들로 정리된 부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 기본서에서는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삭제해버리고 빈출 랭킹 순으로 이론과 그 다음에 단어를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적용 문제를 충분히 풀어보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듣기 1, 2, 3, 독해 1, 2, 3, 4, 쓰기 부분 각 영역별로 부분별 실전 문제, 이거는 모의고사 유형이에요. 실전 문제를 다시 수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여기 기본서 부분만 정리를 해도 고득점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빨리 정리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이라도 한 번 정독을 하시기보다는 여러 번 집중해서 다독을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모의고사 부분에서는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풀어보세요. 실전 감각을 익히는 거죠. 듣기에서 쓰기까지 시간을 정해서 풀어보시고요. 점수를 확인을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틀린 부분을 다시 기본서로 넘어가셔서 발췌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부록은 우리 한반에서, 그러니까 공식 출제 기관에서 발표한 필수 단어 2,500개, 그러니까 5급 2,500개, 6급 2,500개죠. 5,000개인데 이 필수 단어에다가 한국에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 발표된 최신 추가 단어까지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각 부분, 문법이나 어휘, 중요한 부분 같이 정리해드렸거든요. 이 부록은 틈날 때마다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영상 강좌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요. 이 전체적으로 다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영역별 핵심 이론 정리랑 문제 푸는 방법 마스터, 이 부분이 기본서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20강, 20강, 1강에서 20강까지 그 기본서 부분을 아주 철저히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이때 문제 푸는 방법까지 마스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 푸는 방법과 빈출 단어까지, 관련된 빈출 단어까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더하기인데요.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적용 문제까지가 20강에 해당하는 거예요. 기본서에 해당하는 거. 거기에다가 모의고사 문제 10강 해서 총 30강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듣기 일부분을 정리를 할 건데요. 일단 듣기 전체적인 문제 유형을 살펴보시면 듣기는 1, 2, 3부분으로 되어 있죠. 네, 1부분은 단문 듣기예요. 짧은 단문을 듣고 문제와 일치하는 선택항을 고르는 거죠. 이게 15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남녀, 그러니까 A, B라고 할게요. 남녀 두 사람의 대화가 길게 나옵니다. 이게 15문제. 대화 부분이죠. 그리고 3부분은 장문 듣기예요. 1부분은 단문 듣기, 3부분은 장문 듣기. 그래서 한 지문에 문제가 3문제에서 4문제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총 20문제. 이렇게요. 그래서 15, 20문제에서 듣기 부분은 전부 50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50문제인데 하나에 2점씩 해서 100점 만점이 되겠죠. 이렇게요. 근데 우리가 얼핏 보면 대화 부분이 쉽게 생각이 되잖아요. 대화니까. 단문이나 장문보다는. 그렇지만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그래서 오히려 두 번째 대화 부분에서 점수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듣기 부분에서 점수가 잘 안 나오시거나 기본적으로 이제 정리가 잘 안 돼 있으신 분들은요. 단문 듣기에서부터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단문 듣기랑 3부분의 장문 듣기는 거의 유형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화 부분을 공부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문제 유형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대화 부분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길고 대화 내용이 그 다음에 속도가 빨라서 어렵기는 하지만 시험 문제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유형을 이론 부분에서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 훨씬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듣기 일부분의 문제 예시를 한번 보시면요. 시험지에는 이렇게 선택항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녹음 내용을 듣고서 단문 녹음 내용을 듣고서 이 녹음 내용과 일치하는 선택항을 정답으로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신경향 분석, 전체적인 경향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요. 전체 지문에서 설명문과 논설문이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그대로 들리거나 아니면 핵심 표현을 듣는 방법만 아시면 사실 듣기 부분은 다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글의 종류별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뒤에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설명문 관련 문제는요.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해주는 게 설명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장소, 문학작품, 인물 다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분야에 걸쳐서 폭넓게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에 해당해 내용을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기보다는 그 밑에 보시면 녹음 설명문 같은 경우는 녹음 내용이 그대로 들리는 경우가 거의 정답인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A는 무엇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고요. 이 A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설명문 같은 경우는 이 앞부분 혹은 마지막으로 총괄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지막 부분, 결과 부분 이 부분에서 거의 그대로 들리거든요. 그것을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설명문에 제가 모두 넣어드렸냐면요. 실험이나 연구, 통계에 관한 문형도 유형도 제가 설명문에 넣어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연구에서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경우요.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연구结果发现 연구 결과에서 다음과 같이 发现 발견했다. 그러면 그 핵심 단어 뒤쪽이 주제문이거든요. 그것을 묻는 문제가 거의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문 관련 문제는 그대로 들리거나 핵심 단어 그런 것들을 잘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술문이라는 것은요.
이야기가 들어있는 문장을 제가 서술문이라고 했어요. 서사문이라고도 하는데요. 뭐 용어는 중요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한편의 이야기가 딱 들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지 그 부분을 파악해서 정답으로 고르는 거예요. 이 서술문 같은 경우는 거의 그대로 들리지 않아요. 특히 마지막 부분을 듣고서 이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우리가 파악해서 정답을 고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서술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머 관련 문제가 있는데요. 출제 빈도수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더 출제 빈도수가 높고요. 그리고 유머 관련 문제는 반전이 있겠죠. 그래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특히 마지막 부분을 듣고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유머는 반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논설문이라는 것은요. 이렇게요. 제가 한번 볼게요. 앞부분에 설명문이 있거나 그러니까 연구나 통계, 실험 그런 내용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설명문이 나오거나 혹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술문이죠. 그 다음에 이 설명이나 아니면 서술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작가의 주장이 들어가 있는 거. 이 마지막 부분이죠. 보통요. 이것을 논설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설문은 맨 마지막 부분에 주로 정답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거꾸로 유형의 두 개인데요. 두 번째는 아예 우리 이렇게 하자 혹은 하지 말자라는 주장을 먼저 내세운 다음에 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부분에서 이제 주장을 묻는 문제가 주로 시험에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논설문은 보통 앞부분, 뒷부분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출제 빈도수는 뒷부분에 주장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설명문부터 우리가 전략을 확인해보고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문은 선택항에 있는 단어, 그러니까 핵심 단어죠. 단어 혹은 내용이 그대로 들리면 정답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요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핵심 단어 뒤에 정답이 있다. 요거는 어디에서 설명을 할 거냐면 최다 빈줄 표현에서 제가 다시 체크를 해드릴게요. 이렇게요. 이거 이외에 비슷한 표현을 정답으로 고르는 문제도 있지만 출제 빈도수는 위의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전략 1부분은 그대로 들리는 문제니까요. 전략 2부분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핵심 단어 뒤에 정답이 있는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A, B, C, D 문항을 봤더니 선택 문항을 봤더니요. 뭐 심호흡이라는 말도 있고요. 다하치엔 하품하다도 있고요. 이거는 설명문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当我们感到疲累时，体内已产生了许多二氧化碳，必须再增加氧气来平衡体内所需。这时，身体便会做出保护性反应，打哈欠。打哈欠是一种深呼吸动作，能让我们吸进比平常更多的氧气，排出更多的二氧化碳，从而消除疲劳。 들리셨나요? 단어 먼저 확인해 볼게요. 심호흡, 심호흡하다, 선후시, 하품하다, 다하치엔. 잘 나오는 단어고요. 그리고 샤오투, 없애다. 그러니까 바라지 않는 것을 없애다, 풀다라는 뜻인데요. 피로를 풀다, 없애다 했을 때 샤오투, 비라오, 이산화탄소,二氧化碳.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번 볼게요. 그 본문을 확인을 했더니요. 当什么什么时 뭐뭐 할 때, 我们感到疲累时 우리가 피곤함을 느낄 때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설명문인데요. 중간에 봤더니 다하치엔, 하품을 하다라는 단어가 계속 들리고 있어요. 이거는 다하치엔에 관한 설명문이죠. 打哈欠是一种深呼吸动作, 심호흡 동작인데, 그래서 能让我们 우리한테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하게 할 수 있다, 吸进,
比平常更多的氧气 평상시보다 더 많은 양치, 산소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요. 흡입할 수 있게 하고요. 발출, 배출해낼 수 있게 하죠. 更多的, 더 많은二氧化碳, 이산화탄소를. 그 다음에 핵심 단어가 뭐냐면요. 결과의 문장 앞쪽에 쓰는 접속사요. 종얼, 이것으로 인해서 消除疲劳, 피로를 해소할 수 있다, 풀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나하치엔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결과 부분이요. 종얼 뒤에 부분을 들으시면 정답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네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설명문은 앞부분 혹은 결과에 해당하는 마지막 부분을 반드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다 빈출 표현을 보시면 설명문에 관련된 고정 형식을 좀 알아두세요. 이거는 듣기 부분에도 해당이 되고요. 나중에 독해 네 번째 부분 긴 지문 독해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듣기는 듣고서 푸는 거고 독해는 보고서 푸는 거니까요. 맨 앞에서 A라는 것을 정의를 할 때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所谓 A 是指 A는 뒤에 것이라고 한다. 뒤에 것을 말한다. 혹은 就是 혹은 是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 뒤에 정의하는 부분을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 다음에 실험이나 연구 통계에 관련 핵심 단어 뒤에 보시면요. 이건 주로 이제 실험이 앞에 나오고요. 그 중간에 과학자들은 그래서 파시엔 발견했다. 그러면 발견하다라는 핵심 단어 뒤쪽에 주제문이 나오거든요. 그 뒷부분을 묻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여기 핵심 단어. 연구 자료에서 显示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뭐뭐라고 한다. 이런 거요. 研究显示 대신 表明이라고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핵심 단어 뒤에를 잘 들어야 된다. 이게 핵심 단어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전환의 의미를 가지는 핵심 단어가 들렸을 때, 접속사가 들렸을 때는 앞부분이 아니라 그 뒷부분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나 했을 때 但是, 可是 뭐 이런 단어들을 잘 들으시면 되고요. 부사, 却 혹은 到 뭐 이런 말이 들리셔도 되겠죠. 그러나 사실은 하면요. 其实 동의어는 实际上 그러나 실제로 事实上 사실상 다 같은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相反 이런 단어 뒤쪽을 잘 들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결과를 나타내는 핵심 단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므로 所以 혹은 因此 因而 조금 전에 말한 从而 앞에 것을 함으로써 앞에 것으로서 그래서 결과는 이렇다. 所以랑 거의 같은 말이에요. 요 뒷부분을 잘 들으셔야 하겠죠. 다음 설명문, 논설문에 자주 출제되는 핵심 접속사들이 있어요. 체크해보고 넘어갈게요. 뭐뭐이고 예시 또는 뭐뭐라고 한다. 그러면 앞에 부분보다는 뒤에 것을 강조할 때 주로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에서 물을 때도 보통 앞에 부분이 아니라 뒤에 부분에 내용을 묻는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죠. 마찬가지예요. 그 밑에도 보시면 부단 모모일보만 아니라 알지에 게다가 또 모모까지 하다 진일보를 나타내는 접속사거든요. 그러면 앞부분 보다는 뒷부분에 주로 핵심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이요. 이것도요. 마찬가지로 할, 이오, 예 이런 부사들은요. 또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을 때는 보통 그 뒷부분이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마찬가지고요. 이렇게요. 그렇죠? 이러이러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뒤에 것이다. 뭐 이런 것들 다 뒷부분을 강조하는 접속사거든요.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설명문에 해당하는 비슷한 적용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문제를 풀기 전에 보시면요. 주어 피에즈 왼쪽 왼손잡이 이오 피에즈 오른손잡이. 그러면 이것은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에 관한 설명문일 확률이 굉장히 높네요. 그렇죠? 한번 들어보세요. 6. 生活中人有左右撇子之分，统计数字表明，右撇子是左撇子的7倍。有趣的是，植物也有左右撇子，它们的叶、花、果、根、茎能向右或左旋转。如同右撇子的人右手发育强壮有力那样，右撇子植物右边的叶子也更强壮些，左边的则相对差些。 잘 들으셨나요? 단어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손잡이 左撇子, 오른손잡이 右撇子.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이거 그대로 들리는 설명문이죠. 원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生活中 생활 속에서 생활 중에 이런 사람은 有左右撇子之分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의 구분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 뒷부분에 핵심 단어가 있어요. 有趣的是 재미있는 것은 흥미로운 것은 그러면 그 뒷부분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을 보시면 植物 식물도 也有左右撇子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네 번째가 답이네요. 이렇게 핵심 단어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음 논설문에 관한 핵심 전략 한번 살펴볼게요. 논설문은 작가의 주장이 들어간 문장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주제문 앞에서 관용조기로 쓰이는 핵심 단어가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주제를 묻는 문제거든요. 논설문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선택항에 있는 핵심 단어 그대로 들리면 정답인 경우는 글의 종류랑 상관없이 듣기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이렇게요. 그러면 한번 문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문제 듣기 전에 A, B, C, D를 먼저 살펴봤더니 뭐뭐일 것이다. 휘. 그 다음에 야, 뭐뭐 해야 된다. 要善于 뒤에 것을 잘해야 된다. 要善于 이런 단어가 있으면 이건 작가의 주장이거든요. 그 논설문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한번 들어볼게요. 人的时间与精力是有限的，我们不应把一生的重点放在不断改正自己的缺点，把自己培养成完人上，而应善于发现自己的优点，并将之发扬光大，形成自己独特的亮点和优势，成为某一方面的专家强人。成功的捷径在于尽早发现自己的长处，然后集中精神。 네, 들리셨나요? 단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하다, 잘못하다, 실우. 뭐뭐에 능하다, 뒤에 것을 잘하다, 善于 뒤에 것을 잘해야 된다, 要善于 이런 단어가 들리면 그 뒤에가 주제문이에요. 잘 알아두시고요. 改正 자신의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고치다 했을 때 改正 培养 기르다 좋은 것을 기르다 했을 때 培养 맨 밑에 지름길 捷径 뒤에 것에 달려있다. 在于도요. A라고 하는 것은 뒤에 것에 달려있다. 뒤에 것이 주제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요거랑 같은 동의어 한번 볼까요? 동의어가 뭐가 있냐면요. 取决于같은 단어예요. 그 뒤에 부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본문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맨 앞에 봤더니요. 人的时间 사람의 시간은 与精力 정력과 사람의 시간과 정력은 是有限的 한계가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不应 뭐뭐 해서는 안 되고 R 그리고 应善于 뒤에 것을 잘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핵심 단어는 R 그리고 应善于 뒤에 부분이 되겠네요. 여기가 주제문이 되겠네요. 그래서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发现 발견을 잘해야 된다. 自己的优点 자기의 장점을. 그래서 정답은 볼 것 없이 C가 답인데요. 조금만 더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는 不应 뭐뭐해서는 안 되고 把一生的重点 우리의 삶의 중점을 放在 뒤에 것에 두다. 不断 끊임없이 改正 고치다. 自己的缺点 자기의 단점을 고치거나 혹은 把自己 자기를 培养成 기른다, 가꾼다. 완벽한 사람으로 가꾸는데 기르는데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의 장점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핵심 단어 뒤에 특히 善于라는 단어가 그대로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최다 빈출 표현을 보시면요. 작가의 주장, 주제문, 결론 앞에 쓰이는 핵심 단어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밑에 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뒤에 것이다. 最好 혹은 앞에 것을 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可见 그리고 중요한 것은 뒤에 것이다. 重要的是 그 다음에 이것도
부방 하면 뒤에 거 하는 것도 무방하다, 괜찮다라는 표현인데 보통 맨 마지막에 주제문에서 주제문을 일반화시킬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방 뒤쪽을 잘 들으셔야 되겠죠. 좀 전에 말씀드린 뒤에 것에 달려있다, 짜유, 주주유, 뒤에 것의 주제문이에요. 그죠? 이런 거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다음 결론 앞에 쓰이는 핵심어예요. 그래서 주제를 일반화시킬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 실험이나 어떤 설명문 혹은 이야기가 들어가고요. 마지막 부분에서 주제를 일반화시킬 때有的时候 때로는 가끔은 혹은 很多时候 흔히 이거를 부사로 고치시면 왕왕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뒤에는 주제문이 있는 거예요. 흔히 이러이러하다. 라고 주제를 일반화시킬 때 쓰는 말이죠. 혹은 뭐 여기는 콰일러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핵심 단어인데요. 이것은 사실 헌지엔단 간단하다. 뒤에 거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헌지엔단 뒤쪽이 핵심어가 되겠죠. 핵심 문장.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한다. 이런 게 다 주제를 일반화시킬 때 쓰는 말이에요.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뭐뭐 해야 된다 했을 때는 야오, 그 다음 필요하다니까 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되고요. 뭐 주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야오 동더, 이게 다 뭐뭐 해야 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죠? 그 뒤에 핵심 내용. 거꾸로 뒤에 것을 하면 안 된다. 부야어, 뿌능, 혹은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반대말이에요. 그죠? 작가의 주장.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주제문 앞에 쓰는 핵심 구절이 또 있어요. 그죠? 전문가가 까오스워먼 우리한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준다. 그러면 그 뒤에가 이제 주제문이 되겠죠. 비슷한 표현이 디시, 일깨워주다, 알려주다. 그 다음 결론 앞에 총괄적으로 결론은 종지, 그 다음에 결과 앞에 쓸 때는 좀 전에 설명드린 수어이 혹은 종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보통 아랫부분에 있어요. 그렇죠? 뒷부분에서 요 단어가 들리면 요 구절, 단어 구절 뒤쪽에 잘 들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접속사 중에서 이 주어라고 하는 것은 不是 A, 而是 B, A가 아니라 B다. 요 뒤에를 잘 들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왜 이 조건이 나오고요. 이것을 해야만 뒤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조건에 해당하는 이제 접속사 중에서 只有 이렇게 해야만 只要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해야 된다. 보통 이 부분을 묻는 경우예요. 루거와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한다면 결과는 이렇게 될 것이다. 주로 이제 앞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됩니다. 뭐뭐 하면서 뭐뭐 하다 병렬을 나타낼 때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뒤에 부분을 보통 강조를 조금 더 강조를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이건 병렬이기는 하지만 부따 알치랑 좀 비슷한 그런 어감입니다. 위치 A, 보루 B, A 하느니 B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뿌로 뒤에 것이 되겠죠. 이런 접속사도 잘 나오니까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주제문 앞에 뒤에 것에 유리하다, 도움이 된다 이런 단어들 뒤쪽에 주제문이에요. 그죠? 이런 것도 같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논설문에 해당하는 거 봤더니요. 야오 동더, 야오 뭐뭐 해야 된다. 야오 주의 이런 건 다 작가의 주장이 들어간 논설문이에요. 핵심 단어 혹은 주장은 보통 밑에 많이 들어간다라고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 人与人交往中难免会产生误会和冲突，客观事物纷繁复杂，个人的思想和认识往往带有一定的局限性和片面性，因此当自己与他人产生矛盾时，要主动与对方交谈，认真倾听对方诉说，这样才能了解彼此想法，消除误会和隔阂。 잘 들어보셨나요? 단어 먼저 살펴볼게요. 샤오두 또 나왔네요. 바라지 않는 것을 없애다 풀다 했을 때 샤오두. 그 다음에 칭팅 귀 기울이다 경청하다. 그어흐어 틈 벽이라는 뜻이죠.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에서 人与人交往中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交往 왕래하는 중엔 난면 피하기 어렵다, 불가피하다, 会产生 생기는 것이
우회, 오해와冲突,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런 거랑 관련된 내용인데요. 중간에 봤더니 결과에 해당하는 문장 앞쪽에 쓰는 접속사因此라는 핵심 단어가 들렸어요. 그 뒷부분이 주제네요. 그죠? 한번 볼까요? 当什么什么时 뭐뭐 할 때 自己 자기가 与他人 다른 사람과 产生矛盾时 갈등이 생겼을 때 그랬을 때 要主动 주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 与对方交谈 상대방과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게 핵심 단어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네 번째가 답인데요. 마지막 결과 부분 조금 더 살펴볼까요? 这样 이렇게 해야만 才能 비로소 뭐뭐 할 수 있다. 了解 이해할 수 있고 彼此想法 서로 간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消除误会和 隔阂 오해와 어떤 틈을 消除 없앨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핵심 단어 因此 결과에 해당하는 핵심 단어 뒤에 정답이 들어있다.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서술문 한번 볼까요? 서술문을 봤더니 이것은 그냥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야기 마지막 부분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대로 들리는 것이 정답인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특히 마지막 부분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나 결과를 추측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야기 말고 재미있는 이야기에 해당하는 유머 관련 문제는 마찬가지로 마지막 부분을 자세히 듣되 그대로 표면적인 뜻이 정답이 아니라 반전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잘 추측을 해서 정답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봤더니 후리, 여우, 랑, 늑대. 그러면 이것은 여우와 늑대에 관한 서술문일 확률일 경우가 높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 유의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一只野狼卧在草上勤奋地磨牙，狐狸看到了，便好奇地问道：“这里没有猎人，老虎也不在近处徘徊，又没有任何危险，为什么要磨牙？”狼说道：“如果有一天我被猎人追逐，那时我想磨牙也来不及了。我平时把牙磨好，到时就可以保护自己了。” 들리셨나요? 단어 보시면요. 여우,狐狸, 늑대, 랑, 그리고 진펀, 부지런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누리, 노력하다라는 어감도 있습니다. 이를 갈다, 뭐야.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맨 앞부분을 들었더니요. 一只野狼, 늑대가, 야생 늑대 한 마리가 라고 했거든요. 이야기죠. 그죠? 卧在草上, 풀밭 위에 누워서 勤奋地 아주 부지런히 뭐야 이를 갈고 있었어요. 이야기죠. 그죠? 이야기 부분은 마지막 부분을 잘 들으셔야 돼요. 뭐라고 했냐면 我平时 나는 평소에 把牙磨好 이를 잘 갈고 닦으면 이를 잘 갈아 놓으면 到时 때가 되면 就可以保护自己了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요. 그죠? 다시 말하면 제때에 잘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앞부분에 잠깐 보시면요. 단어 중에서 뭐가 있냐면 쥐안스웨이라는 성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언제든지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렇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쥐안스웨이. 그래서 이게 그 뜻이죠. 정답은 네 번째가 되겠죠. 이렇게 서술문 같은 경우는요. 그대로 안 들려줘요. 특히 마지막 부분을 듣고서 이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잘 고르셔야 되겠죠. 이렇게요. 문제 하나 더 풀어볼까요? 들어보세요. 3. 有一个小和尚拿着一碗米去问他的师傅：“这碗米到底能有多大价值？”师傅说：“要看你怎么做了。用15分钟蒸成米饭值1块钱，花2个小时做成粽子值3、4块钱，在米里加点酒曲，几个月后酿成一瓶美酒，那就是20、30块钱的价值了。” 네, 잘 들어보셨나요? 단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쫑즈. 이것은 단오절에 먹는 찹쌀 음식이죠. 전통 음식. 쫑즈, 누룩, 지오추.
뭐 좋은 술, 메이지요. 나머지 한번 보시고요. 봤더니 앞부분에서요, 요 이거샤오和尚, 어린 스님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야기죠. 스님에 관한, 어린 스님에 관한, 그 마지막 부분을 봤더니요, 用15分钟, 15분 동안, 蒸成米饭, 쌀밥을 지으면 值2块钱, 1원의 값어치가 있고요. 花2个小时, 2시간 동안 做成粽子,粽子를 만들면 值3、4块钱, 3, 4원의 값어치가 있고요. 그리고 在米里, 쌀 속에 加点酒曲, 그 누룩을 넣어서 几个月后 누룩을 넣으면 몇 개월 후에 酿成一瓶美酒, 아주 좋은 술로 빚을 수가 있대요. 그렇게 되면 那就是20-30块钱的价值了. 20-30원의 값어치가 있다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付出, 시간을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노력을 하면 할수록 수학은, 성과는 더 크다라는 주제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付出 하면 주다라는 표현인데 노력을 하다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정답은 C가 되겠네요. 그래서 서술문 같은 경우는 마지막 내용을 듣고서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주제를 찾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에 6급 듣기 부분 중에서 특히 첫 번째 부분 단문 듣기에서 논설문, 설명문, 서술문, 글의 종류에 따라서 문제 푸는 방법, 그 다음에 핵심 단어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